304페이지 보칙입니다. 보칙. 총칙이 있고요. 총칙은 총체적 규칙입니다. 민법에서도.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칙은 보충적 규칙입니다. 그리고 부칙이 있는데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입니다. 부칙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부칙에는 주로 시행시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보칙은 중요합니다. 보충적 규칙인데 업무위탁입니다. 업무위탁. 교육위탁입니다. 교육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적 없고요. 지금 현재 실무교육 위탁되어 있는 데가 열린사이버대학에 제가 가서 강의해봤습니다. 저 망우리에 있더라고요. 열린사이버대학 위탁되어 있고요. 아까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 위탁되어 있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현실적으로 위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인력 및 기술 기준, 시설 기준인데 인력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게 강사 요건이 첫 번째 박사 학위 소지자, 니은 전임 강사 2년, 디귿의 석사 3년, 리얼의 변호사 2년, 미엄의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6개월 암기 프린트 42번에 8번에 있는데 찾을 능력이 안 되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42번에 8번 적어 놓고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업의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공인중개사 3년 유경험자, 이게 또 어떤 분이 묻는 분이 있어서 답변을 굳이 드리자면 자격증 따고 3년만 넘으면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해도 강사 될 수 있습니까? 묻던데 그건 아닙니다.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한 경력이 있어야 돼. 3년 이상 자격증 따가지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죠.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학개론 맨 뒤에 나오잖아요. 있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되면 또 그 개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회사에. 그러면 취직하기 굉장히 쉬워요. 비상근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고요. 상시 출근 안 하고도. 그러니까 자격증 따고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면 고용신고를 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업을 했으면 경력증명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공제가입한 이력이 가입증명, 그게 경력증명서더라고요. 그거 떼가지고 자기가 직접 출력해도 돼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만두고 나니까 협회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 회원이 아니니까. 그럼 경력증명서 직접 못 떼고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뭐 팩스로 보내고 이렇게 신분증 같은 거 보내고 이러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3년 이상 되면 실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강사 요건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면적 출제됐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면적.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위탁을 한 경우에 관보의 고시를 해야 됩니다. 306페이지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맨 위에 양가로 1번. 시험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대학 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고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이 위탁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수수료 내야 되는 것.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 시험 응시하는 자, 2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 요거는 시도조례고요. 나머지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딱 똑같은 의미죠. 신고 필증이나 신고 확인서나 필증은 한자고 확인서 그냥 한글입니다.
수수료 내야 되는 것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바뀐 거, 법 바뀐 거 내드렸죠. 법 바뀐 것도 내드렸고요. 포상금 제도도 내드렸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한 번도 못 받으신 분은 뭐 새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포상금이 3번까지 있는데 4개가 더 신설됐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교재 309페이지 그 박스 안에 3개가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그 3개가 무부양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입니다. 여기에 4개가 더 신설되는데 뭐냐면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4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죠. 4개가 뭐가 더 추가되냐면은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왕따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째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아파트 분유회에서 몰려가가지고 왜 우리 아파트는 3억을 올리느냐, 옆에는 6억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시공시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포상금 비교하는 거 프린트 다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인데 우리 교과서는 3개인데 4개가 더 추가됐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포상금 지급 대상 사유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부동산 그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밑줄 치십시오.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판결을 한 판사를 욕하던데 판사는 별로 힘이 없어요. 검사들 손에 달려 있다고. 검사가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아예 기소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아요.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고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절차 맨 밑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신고 또는 고발은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지만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310페이지 포상금 지급은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3번에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고요. 포상금 지급액은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보면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국고에서 100분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수인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여기서 수인 한자도 없이 그냥 한글로 수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사람이다 이 뜻이겠죠? 수인. 자, 동그라미 1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균분입니다. 균분. 10명이 오면 5만 원씩 나눠준다고요. 한 명이 오면 50만 원이고요. 만약 각각 준다고 하면 친구 10명 데리고 가면 500만 원 받는 거죠. 각각 주는 게 아니라 균분. 다만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면 동그라미 2번 한 달 전에 접수해가지고 포상금 받았다 소리 들리니까 또 한 달 후에 다른 사람이 신고하고 또 한 달 후에 신고하고 계속 주는 게 아니죠. 먼저 한 사람 받아가면 끝이라고요. 두 번째 신고한 사람 못 받는다고 한 푼도.
그 다음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311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지도감독 및 벌칙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4문제 나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벌칙은. 이거는 판사도 다 암기 못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판사들도 판결할 때 법조문 찾아보고 판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도감독관청입니다. 312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트는 12번에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양가로 4번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고요. 감독 대상자는 313페이지 2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2번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다. 314페이지 맨 위에 박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암기 프린트는 12번에 있고요. 지도감독을 하려면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기검사 제도가. 그래서 제가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잘못이 있든 없든 검사하도록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국토부에 저는 중개업을 5년이나 했는데 아직 정기검사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왜 저만 빼고 검사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던데 법에 이랬더니만 너만 빠진 게 아니고 바빠서 다른 데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법을 위반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빼버렸어요. 이제 정기검사는. 이제는 잘못이 없는 데는 조사를 안 나간다고요. 영원히. 특별히 잘못이 있고 뭔가 민원 제기된 데만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단속하러. 왜냐하면 시군구에 보면은 중개업소가 지금 시흥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00개는 될 거예요. 대략 600개는 돼요. 시군구별로. 공무원 2명 근무한다고 팀장 1명, 담당 뭐 주무관 1명 이렇게 2명 근무한다고 2명이서 600군데 조사를 가려면 1년 내가도 다 못 가죠. 300군데밖에 300군데도 안 되잖아. 한 200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그래서 이제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런 말 나오면 X라고요.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 민원 제기된 것만 조사한다고요. 자, 행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청은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금 서울에도 시흥시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중개업할 때 명찰도 주더라고. 명찰 모가지에 걸고 하라고 명찰 주고 영상사진처럼 사진 큰 거 뒤에 벽에 액자에 넣어서 게시하라더라고요. 제가 그래, 법에 이런 게 어딨냐. 법에 이런 거 하라는 말은 없던데 게시하는 거 등수보자 4개만 게시하라고 돼 있지 이런 거 게시하라는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행정명령이라더라고요. 못하겠다니까 행정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하겠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어요. 예, 어떤 분 등록관청은 소속공개사도 명찰 내준대요. 소속공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원은 명찰 없어요. 보조원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무. 명찰, 시흥에도 명찰 줘요? 혹시 백옷 신도시 못 봤어요? 그는 행정명령이니까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행정명령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사, 검사, 증명서 제시 의무입니다. 중개사무소 들어가 조사하려면은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및입니다. 및 또는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 보여주면서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9시 뉴스에 보면 옛날에 판교 단속하러 간다 노란 완장 차고 문 열려고 막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니까 중개사무소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닫혀 있죠. 짜고 치는 고수들이 다 알려주고 단속하러 간다고. 지금 떴다, 단속 떴다, 도망 다 가라 이렇게 침묵해서 다 알려줘요. 현업에 있으면. 저는 죄 지은 거 없다고 알려줘도 안 가고 혼자 있었더니만 저 혼자만 단속당하고 탈탈 다투니까 뭔가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개업공개사들한테는 왕따 당한다고 저 인간만 도망갔다. 쟤하고는 공동중개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왕따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하면 무조건 문 닫고 도망가야 되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어도. 협회, 기관의 협조 요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맨 밑에 3번
합동단속입니다. 국세청, 국토부, 협회, 감사실 합동단속하러 가자고 하면 협회는 따라가야 된다고요. 315페이지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0, 11, 12, 13 4개 있습니다. 55번에. 거기에는 거짓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보고가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감독상 명령이 뭐냐면 자료 제출, 보고하게 하는 게 감독상 명령이거든요. 감독상 명령 위반이나 거짓보고나 같은 말이라고요. 거짓보고하면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 업무정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55번에 10, 11, 12, 13번까지.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도 1, 2월 달에 프린트 내드렸죠. 이거 행정처분 비교정리. 자, 청문입니다. 사전 절차. 청문, 의견 제출 두 개가 있는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청문하는 것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취소만 청문을 한다. 의견 제출 2번. 의견 제출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청문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청문 제외 사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그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절차법 22조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절차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부득이한 죽고 없는 사람한테 청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어지는 듣는 거 들을 청 들으면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행정처분의 종류인데 318페이지 자격취소사입니다.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습니다. 18번 암기해야 됩니다. 자격취소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에 1번, 2번, 3번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55번에 1번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3년에 3천만 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만 해당되죠.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 2번, 3번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한 징역형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일 이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7일 이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납 안 하면 디귿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3년 동안 다시 자격증을 딸 수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자격정지 처분 대상자입니다. 자격정지 처분. 자격정지 처분 사유 암기해야 됩니다. 321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데요. 자격정지. 이중검민 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저는 하겠고요.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이 이 3개는 6개월, 나머지 4개는 3개월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개별 기준 6개월, 인장등록, 확인설명 잘못한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이 3개월,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 아무리 더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가로 3번 자격정지 처분 효과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그만두더라도 딴 데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2분의 1,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이 말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정리해놨습니다. 322페이지 메뉴의 표가 우리 암기 프린터는 19번에 있는데요. 이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323 맨 밑에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교과서는 324페이지, 325페이지까지 있는데 해부, 결의, 소양 없이 8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부하면 2번 죽인다고 싫어했습니다. 어머님이 유언으로 화장도 하지 말라고 나를 2번 죽이지 말라 이렇게 화장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돌아가실 때는 또 화장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뭐 유언을 못 지켜드렸지만 왜냐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또 화장하면 욕하더라고. 자기 산도 많은데 왜 화장했냐 이렇게 하고. 자, 해가 뭡니까? 해산, 사망, 부정한 망보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단순히 암기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험 보기 전까지만 암기하면 돼요. 이거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왜 등록 취소하냐? 법을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다고 이거는 취소하는 것으로. 자, 326페이지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재량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17번에 있습니다. 17번. 17번 암기 프린트 17번에 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17번에) 있어요. 이중 맨 먼저 뭐 있어요? 17번 맨 위에 이중 맞아요? 야, 대가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가.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법 14조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법인만 겸업 안 되고 개인은 겸업해도 되죠. 개인은 중개업 하면서 학원에도 되고요. 학원에 중개업 같이 하는 분 봤어요. 공인중개사 학원에도 다른 학원에 원장님 자격증 따가지고 학원 하면서 중개업 하는 분 봤어요. 뭐 유치원 원장님 하면서 중개업 하는 분 봤고요. 봤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겸업은 해도 되는데 등록관청에 가서 이거 직원한테 맡겨놓고 나는 출근 안 해도 되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빌려주는 건 안 되고요. 어떤 분이 이런 국토부에다 전자민원을 제기했더라고. 난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자격증 땄는데 사무소는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나는 학교 다녀도 되죠. 이중지급 가능하니까, 겸업 가능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답변, 지급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지급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격증 없는 아버지 보조원한테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하도록 완전히 맡기고 학교 다니면 그건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대여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그럼 아버지한테도 빌려주면 안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답변에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가 빌려달라면 빌려주라 이렇게 했어요. 시험에 나오면 아버지한테 빌려주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직원한테 맡겨놔도 계약서 쓸 때 한 번씩 큰 계약서 쓸 때 가면 돼요. 한 번씩. 조그마한 거 월세 같은 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월세 계약서 쓸 때는 안 가도 되고 큰 것만 가면 된다 이러면 X죠.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그 개업공개사가 직접 계약서 적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11만 명 중에서 약 3, 4만 명은 계약서 쓸 때 3, 4만 명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는 계약서 쓸 때 사장 없는 경우 많아요. 직원이 그냥 월세 같은 거는 직원 혼자서 다 쓴다고요. 그래도 민원 제기만 안 되면 문제될 게 없죠. 민원 제기돼도 해결하면 돼요. 월세 같은 거 조그마한 건은. 근데 큰 건은 분쟁이 생기면 피곤하니까 계약서 쓰는데 직접 가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오늘 했잖아요. 보정설정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2번 이상, 2+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 휴업, 등록 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하고 지금 순서가 다릅니다. 절대적 취소는 교과서하고 순서 똑같죠?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 암기 방식대로 순서는 바꿨습니다. 임의적 취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업무정지입니다. 329. 330페이지까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업무정지 양가로 2번 업무정지 시효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책에 양가로 2번.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시험에 시효냐 제척기간이냐 이게 문제가 됐다면 이렇게 안 돼 있겠죠. 책에. 시험에는 우리 시험에는 제척기간이냐 시효제도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하고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둘 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20년이잖아요. 20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죠. 중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잘 있는지 부모님 시골에 땅 잘 있는지 꼭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20년 다 돼가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으면 잘못하면 소유권 뺏길 수도 있겠죠. 뭐 아무것도 차임 받는 거, 월세 받는 거 없다. 입증 못하면, 그럼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거나 월세를 받았다든가 이런 거 증빙 못하면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돼서 20년 지나면 소유권 뺏긴다고요. 그러면 중단시키면 되겠죠. 지금 19년 됐는데 월세를 달라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적자 뭐 이런 거 해도 다 거부하면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소송해야 돼. 명도 소송해야 되겠죠.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새 출발하자는 시효가 중단됐다가 그게 시효라고요. 근데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6번에 있는데요. 46번에 6번에 보면 불변의 기간입니다.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는 무조건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양가로 3번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330페이지 맨 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그만두더라도 취직도 안 되고요. 그만두더라도 다시 개업도 안 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그만두더라도 6개월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31페이지 업무정지의 기준입니다. 이 업무정지 기준 요거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책에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법 예고될 때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업무정지가 계속 여러 번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동시에 여러 개 했더라도
한 번 가서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업무정지 사유가 지금 15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위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여러 개를 위반했으면 예를 들어서 6개 위반했으면 66, 36, 36개월인데 최대 2년까지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됐었다고요. 근데 최종 공포할 때는 협회에서 아마 항의를 한 것 같아요. 동시에 10가지를 위반해도 6개월, 10번 위반하면 60개월이잖아요. 60개월이 아니고 무조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동시에 여러 개를 위반해도. 예를 들면 확인 설명서에도 서명 날인 안 하고 계약서에도 서명 날인 안 하면 각각 6월이 아예 업무정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장 등록도 안 하면 그러면 6개월 이하 3개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만 3개 위반해도 최대 업무정지 6개월밖에 못한다. 지금 우리 책이 이거는 조금 바뀌었어요. 개정된 내용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뭐 새로 받으시면 될 겁니다. 업무정지 기준, 개별 기준, 개별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요 지금 331페이지 양가로 4번 그 부분은 바뀌었습니다. 이 표 위에 있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개별 기준은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습니다. 개별 기준은 20번 내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 책하고는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업무정지 6개월 보겠습니다. 331페이지 1번 표 맨 밑에 1번 6개월, 4번 6개월, 그 다음에 12번 6개월, 13번 6개월, 그 다음에 13의 2에 나번에 6개월 해서 6개월짜리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1개월입니다. 나머지는 13의 2에 구체적으로 3개월, 1개월, 뭐 2개월, 4개월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 없고요.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인데요. 앞에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맨 마지막 기타 등등은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개별 기준 6개월.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 개별 기준 6개월.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 위반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고요. 그 외에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개별 기준 3개월.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아까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입니다. 기타 등등. 저는 이것도 좀 바꿔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요청을 했어요. 기타 등등이면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타 등등 이 법 위반이면. 너무나 포괄적이죠.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하면은 개별 기준 1개월이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만약에 개별 기준 6개월이면 여기에 3개월을 더하거나 3개월을 빼줄 수 있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법률에 6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록관청은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 기준을 정해놨고요. 시험에 개별 기준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3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인데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 8번 부운정 1회 이렇게 앞에서 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자,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이게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개정 이유를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40조 법조문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40조 1항 334 맨 밑에 2항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39조 1항 각호가 업무정지고요. 51조 1항 각호가 500만 원 과태료, 2항 각호가 100만 원 과태료. 여기 지금 잘못됐어요. 3항은 지금 없어졌는데 1항, 2항, 3항 이게 지금 좀 잘못됐어요.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3항 335페이지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38조 1항 각호가 절대적 등록 취소, 2항 각호가 임의적 등록 취소, 39조 1항 각호가 업무정지 사유. 즉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1호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 취소 못하고요. 2호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 만약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대해서 4번의 사항에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5번의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1항부터 4항까지를 준용한다. 자, 지금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출제된 적은 있고요. 전가 기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폐업을 해버립니다.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럼 폐업을 했다가 오늘 폐업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안산에 가서 다시 등록하면은 옛날에 새 출발했다고요. 지금 공무원법에는 보면 비위사실 재판에 계류 중이면 마음대로 그만 못 둡니다. 공무원법에는 그만 못 두게 돼 있어요. 검사가 지금 징계 중이면은 징계 절차 중이면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임되거나 면직되면은 퇴직금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법관도 탄핵된 법관도 그만둬버렸잖아요. 사표 내버렸잖아요. 그 수리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버리면은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만둘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폐업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절대적 취소한다고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출석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폐업해버린다고. 폐업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폐업을 했다가 가령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했다고요. 근데 지금 새로 다시 중개업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전가 기록이 그대로 승계된다고요.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옛날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다시 취소를 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폐업 기간만큼 빼줍니다. 1년만큼.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돼요? 2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죠. 근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제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가지고 또 2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면 결국 합하면 3년이잖아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행정처분 회피하려고 폐업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읽어본 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이미 죗값을 다 치렀다고 보기 때문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이제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다시 등록하더라도 등록 취소 안 한다고요? 죗값을 치렀다. 왜? 어차피 바로 등록 취소했다 하더라도 3년 지났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따라서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만약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 못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1년이 논리적으로 보면 6개월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근데 규칙을 1년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건 따지고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규칙을 폐업 기간이 1년이 지나야 옛날 거 가지고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는 하지 않는다. 업무 정지는 폐업 안 해도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못 한다고 했죠. 제척 기간 3년 지나면 못 하고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 못 한다. 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이게 뭐냐면 1월 1일 날 가령 업무정지 당하고 2월 1일 또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극단적인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재등록했다가 가령 9월 1일 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으면 그냥 업무정지 한 번 당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아직 1년 안 넘었죠? 그럼 전가기록이 다 승계된다고. 1년 지났으면 승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기간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전가기록이 승계된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칙입니다. 벌칙. 벌칙 부분. 벌칙 부분이 시험에 2문제 출제되고요. 행정처분 2문제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암기했다고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프린터는 다 드렸습니다. 암기하는 프린터는 드렸고요. 자, 행정벌인데 행정벌이 있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입니다.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두 이하입니다. 이하. 이상은 없고요. 모두 이하.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형벌 339페이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터는 21번에 있습니다. 21번.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개업공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것. 이런 걸 많이 한다고 시세 올리려고 일부러 뭐 6억인데 8억에 거래된 것처럼 꾸몄다가 해제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서울에 지금 해제 신고된 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가짜로 계약도 안 하고 시세 올리려고 일부러 계약해놓고 해제 신고를 늦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오면 보여주는 거 이게 계약서. 자, 이렇게 계약됐다. 매덕 비싸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많이 있대요.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과서 340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22번에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진역벌금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단순히 암기예요. 그래서 빨리 넘어간다고 어차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이 앞에만 천천히 하다가 어차피 2달 만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600페이지가 넘는 걸. 그럼 막판에 하루 만에 200페이지씩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똑같이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강의 계획서대로 지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에서는 1년 내에 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2달마다 계속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빠르지만 일단은 넘어간다고요.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이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43페이지. 344페이지에 보면은 344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어요? 언제 받은 거예요? 언제 받으신 거냐고요? 지난달에? 네, 지난달에. 처음 오신 분은 뭐 새로 받으시면 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부모, 추, 개운, 해, 공.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개별 기준이 500만 원. 그 다음에 400, 300. 우리 교과서하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무거운거부터 했습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고 확인 설명도 안 하면 500,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 개별 기준.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경우,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 그 다음에 협회 공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임 징계 요청했는데, 그 다음에 공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00, 연수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개별 기준이 100만 원이라고요. 이 기준에 2분의 1을 더할 수 있으니까 1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 넘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험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해야 되고요. 단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요. 우리 교과서 334페이지 그게 밑에 바에 보니까 연수교육 방가로 1번 법 위반 상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는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는 50만 원,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100만 원. 즉 2년 안에 교육받아야 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6개월이 경과됐다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 개별 기준이. 그게 2분의 1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7개월, 8개월 계속 안 받으면 1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암기 프린트 26번에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명칭, 광반납, 보이계휴. 개별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칭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계 공이 자격증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반드시 표시해야 될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거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광고하면서 소면, 종가형, 가종형.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가종형, 종가형. 종가형이 더 나아요? 가종형이 나아요? 뭐가 더 나아요? 종갓집 형님, 테스형이 아니고 종갓집 형님, 이게 더 나은 것 같네. 가종형보다. 종가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중개사물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은 이런 거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개별 기준 50만 원.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거 기재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요. 지금 당연히 어떤 분이 인터넷에 문제 풀어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안 풀리네요 이러는데, 아직도 안 풀리는 게 당연하고 지금 벌써 풀리면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은 알아서 따라서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되면 점수 나와요. 지금 고통받은 만큼.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 5개, 18개를 명시해야 돼. 광고하려면,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건축물이면. 이런 거 안 적으면 하나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개별 기준 50만 원. 등록증 취소되는데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 취소되는데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개시 의무 위반 30. 사물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하면 개별 기준 20만 원.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지금 한 게 346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26번 했습니다.
347페이지 가태료 부가징수권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문제에도 내드린 데 보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자격증 위반 납 100만 원, 요 두 개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가태료 부과하고요. 347페이지 맨 밑에 가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간판 철거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 행정 절차는 청문 절차는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행정 절차법.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 부분을 다 했고요. 법령 부분. 작년에는 여기까지 31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법령이 70% 내외에 출제된다고 돼 있어요. 고득점 하려면 이 법령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기가 30문제 정도 나오고요.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에서 7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의 35문제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출제됐고요. 나머지 5문제 정도가 이제 실무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실무를 거의 강의를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거는 민사특별법에 반드시 나오잖아요. 한 문제씩. 근데 민법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민사특별법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고 뒤에 실무도 이제 이번 달에는 실무도 최소한 3주 이상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